예, 반갑습니다.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영력입니다. 자, 지난주에서 이번 한 주 쉽지 않은 한 주로 기억이 좀 될 것 같네요. 주간 내내 또 날씨도 좀 우중충했고 주식시장도 안 좋았고 하여튼 안 좋은 흐름으로 끝났지만은 날씨도 좀 흐리다가 또 바로 개지 않습니까? 뭐 주식시장도 오늘까지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좀 흐린 날씨지만은 충분히 다음 주에 맑게 갠 날이 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뭐 그런 것좀 힘들되시고요. 한 30분 동안 명인복귀 이번 주 시장을 점검해보고 다음 주 희망을 좀 찾을 수 있는 그런 힌트를 이 시간을 통해서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한 주간 코스피와 코스닥 시장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일봉의 흐름이 좀 나와 있는데요. 이번 주 코스피 시장의 지수는 거의 이제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까지는 그래도 지난주 하락 부분을 좀 만회를 하면서 반등을 좀 시도를 좀 했어요. 시도를 좀 하다가 결국은 수요일 날 장대 음봉이 좀 나오면서 하락 시그널이 나왔던 거고 어제까지 그리고 오늘까지 하락이 좀 이어졌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의 지수가 큰 흐름 자체가 2229포인트가 고점이었고요. 그렇죠? 2229가 고점이었고, 29가 고점이었고, 오늘 종가에서는 그래도 아랫꼬리를 좀 달았어요. 다행인 게. 아랫꼬리를 좀 단 상태에서 좀 마감이 좀 됐는데, 오늘 저점이 2168이었죠. 2168인데, 2168이 2168이 저점인데 글씨가 안 써지네요.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점이 2168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차트를 보면요. 십자형의 양봉입니다. 양봉입니다. 이런 흐름에서는 거의 반등의 시그널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커요. 오늘 흐름이 안 좋게 끝났지만 그래도 아랫골을 좀 달고 끝났기 때문에 충분히 오늘 흐름으로 봐서는 오늘 장중 저점이 단기간에 좀 나온 게 아닌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시장의 흐름도 뭐 거의 비슷하게 코스닥 시장은 대신 이제 코스피보다 좀 안 좋습니다. 차트 흐름 자체도 안 좋은 흐름인데 거의 뭐 종가가 저점으로 끝났어요. 코스닥 시장은 아마 장중 고점이 765였으니까 765가 고점이었고 765가 고점이었고, 안 써지네요. 765가 고점이었고, 오늘 종가가 코스닥 시장 거의 고점으로 끝났죠. 약간 저점에서 약간 올려놓은 상태인데, 코스닥 시장 코스피보다는 조금 안 좋은 흐름으로 끝났었는데, 하여튼 뭐 이번 주 주간 단위 전체적으로 충분히 2주 연속 좀 하락을 했고, 우리 시장이 이제 지난주와 이번 주에 약했던 부분 자체가 4월 첫째 주와 둘째 주제가 우리 시장이 지나치게 다른 국가에도 많이 떴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던 부분들이 일정 수준 되돌림이 나왔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주간 단위 글로벌 증시 주요국 등락률을 좀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번 주 글로벌 증시 흐름 자체가 안 좋았습니다. 특히 이제 신흥국가들의 흐름이 좀 안 좋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브라질 증시가 신흥국가 중에 유일하게 2.1%까지 좀 상승을 했는데 가장 반면에 등락이 엇갈린 거죠. 같은 남미 국가인 아르헨티나가 가장 7.8% 좀 빠졌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이 이제 이번 주에 상당히 영향을 받았던 것 자체는 결국은 중국 시장이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상해 종합주가 지수가 종가까지 저점이 나오면서 1.2% 급락이 나오면서 어제 2.4% 오늘 또 2.2% 빠지면서 주간 단위로 5.7% 빠졌어요. 그래서 우리 시장이 보시면 그렇게 빠진 거 아닙니다. 코스피가 1.7% 빠졌고 코스닥이 2.8% 빠졌는데 전반적으로 워낙 이제 기대치가 높아서 4월 첫째 주, 둘째 주 상승하다 보니까 기대치가 높은 상태에서 2주 연속 조정이 나오니까 많이 빠진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글로벌 국가들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국내 시장도 전반적인 조정의 흐름이 이어졌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제 시장의 주가 하락 요인입니다. 왜 빠졌느냐? 가장 큰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 이제 요인이 있겠지만 결국은 이제 환율의 하락으로 나타난 거죠. 환율의 하락으로 좀 나타난 건데
원달러 환율 상승이죠. 원화의 약세. 이번 주 이제 시장의 가장 특징 부분 자체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는 4월 둘째 주에 중국의 경제 지표가 과다하게 좋게 나왔다고 그랬었습니다. 자, 이 시간을 통해 점검해 드렸었는데 이슈 중에서 중국의 GDP 성장률, 산업 생산, 그다음에 수출 지표들, 제조업 지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너무 좋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에서 경기 부양책에 대해서 향후에 속도 조절을 할 거다. 이러다 보니까 그동안 중국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움직였던 경기 관련 섹터들이 유축이 돼버린 거죠. 이런 영향이 있었던 거예요. 그다음에 또 주간 단위로 국제 유가가 이란의 수출 규제 때문에 국제 유가가 상승한 부분 자체도 국내 경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겠는가. 이런 부분에다가 어제 직격탄을 맞은 것 자체가 국내 GDP 성장률이 어제 쇼크 수준에 나왔죠. 어제 국내 GDP 성장률이 마이너스 0.3이 나왔죠. 마이너스 0.3이 마이너스 마이너스 0 마이너스 마이너스 0.3% 나왔는데 마이너스 0.3% 수준이면 시장 예상치보다도 시장 예상치는 자, 말로 그냥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금융위기 이후 2017년도 4분기 이후에 GDP 성장률이 가장 안 좋게 나왔거든요. 시장의 예상치가 0.3% 증가할 것으로 좀 봤고, 또, 작년 4분기 대비해서도 시장 예상치는 2.4% 증가할 것으로 봤는데 1.8%밖에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부분들이 원달러 환율로 나타났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환율이 이게 지금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161원까지 오늘 또 지금 잠깐 아래 꼴 닿다가 종가는 다시 1160원을 올려놓고 있는 상태인데 최근 이제 원달러 환율 자체는 물론 이제 전반적으로 중국 경기에 대한 어떤 속도 조절 문제가 대두가 좀 되면서 신흥국 증시가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이면서 통화도 약세를 보였던 부분, 특히 달러 인덱스가 지금 98 정도까지 올라와 있는데 97년도 2월 달 이후에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달러의 강세는 결국은 원화의 약세, 신흥국가의 통화 약세로 나타나는 거니까. 물론 이제 달러 강세를 보면 자체는 상대적으로 유로화라든가 엔화라든가 약세를 보였던 부분, 즉 나홀로 미국 경기만 좋아지고 있는 여타 다른 국가들에 대한 부정적인 부분 자체가 통화에 나타났고 그게 원달러 환율로 나타난 게 아닌가 좀 봐야 될까요? 그렇다 하더라도 원달러 환율 1160원대는 상당히 너무 급격하게 올린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외환 보유가가 4천억 달러가 넘어요. 최근에 수출 지표가 좀 떨어지고 있지만은 거의 뭐 올간 단위 흑자는 유지가 좀 되고 있기 때문에 원화가 이렇게 급격하게 원화 가치가 떨어질 이유는 없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1160원대에서는 좀 하방이 좀 지지가 되는 그런 추가 상승보다는 약간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래야 이제 외국인 수급이 다음 주에 좋아진다고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이런 흐름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 때문에 외국인 수급으로 나타났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국내 기업들이 이제 실적 발표 시즌이 본격화되는데 국내 기업들 실적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현재 제가 오늘 장 끝나기 4시까지 삼성전자와 LG전자가 가장 먼저 실적을 발표를 했었죠. 관련된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번 주 실적이 발표된 종목들 제가 점검을 해봤는데 현재까지 전체적으로 1분기 실적이 발표된 기업이 보니까 47개 기업이에요. 47개의 기업이 되는데 제가 조사한 47개 기업 중에서 시장 예상치를 상회한 기업이 제가 보기에는 조사해보니까 32개입니다. 시장 예상치 상회한 기업이. 반면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한 기업이 15개예요. 15개. 47개 기업이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현재까지 발표된 기업 중에서 70% 이상이 70% 정도가 예상치 부합 내지는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으니까 실적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 실적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니에요. 보면 이제 예상 실적 대비 이제 실적이 상회한 기업들이 이번 주 현대차 그룹들은 전반적으로 양호하게 나왔고요. 현대유화만 오늘 실적이 안 좋게 나왔고, 그 다음에 굴삭기 회사들, 두산인프라카드 밖에 괜찮게 나왔고, 그 다음에 상사회사들, LG상사, 그 다음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실적이 예상치 상회할 실적이 나왔고,
그다음에 은행주, 어제 발표된 은행주, 신한금융주주, 신한주주라든가 기업은행이라든가 무난하게 좋게 나왔고, 그다음에 증권주 중에서 가장 먼저 NH투자증권이 발표가 되는데 실적이 상당히 서프라이즈한 실적이 좀 나왔어요. 그다음에 오늘 발표된 건설주, 코론글로벌, 현대산업개발, 그다음에 GS건설 다 실적을 크게 상회하는 실적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물론 이제 시장에서 주목을 못 받은 이유 자체가 실적들이 컨센서스가 많이 하이안된 상태에서 기대치가 맞은 상태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랬던 부분들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반영되지는 않았어. 그렇지만은 실적이 상이한 상태에서 좋게 나온 증권주라든가 건설주 같은 경우는 하향 조정되지 않았거든요. 화학주 같은 경우는 많이 하향 조정이 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시장이 주목을 못 받았지만 전반적으로 실적이 나쁘지 않았던 거고요. 반면에 이제 실적이 안 좋게 나왔던 종목들은 시장에서 오늘 영향을 받았던 게 현대유화라든가 관련된 종목들이 삼성바이오리스라든가 LG디스플레이라는 종목들이 어제 약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될까. 그래서 현재 실적 시즌은 전반적으로 무난하게 실적이 발표가 진행이 좀 되고 있다. 그런 관점에서 원달러 한 줄만 안정을 찾으면 시장이 크게 하향할 가능성 크지는 않지 않겠는가. 그걸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주 수급이 결국은 원달러 환율 부분 자체가 외국인 수급으로 나타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주 보시게 되게 되면 주간 단위로 계속 주간 단위 수급을 체크해드리고 있는 쪽인데 이번 주는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지금 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 투자가 가까스로 634억 정도 매수를 했고요. 그렇죠? 특히 이제 이번 주 시장의 하락은 결국은 기간입니다. 즉 원달러 환율 상승에 따르면 외국인 투자가들 주식을 팔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 않습니까? 한차손 때문에. 근데 외국인 투자가들은 제로 안 팔았어요. 즉 원달러 환율 때문에 주가가 빠진 건 아닙니다. 예, 다만 외국인 투자가들이 원달러 환율이 상승을 하니까 주식을 안 산 거죠. 한차손이 나는 거. 즉 외국인 투자가들은 관망을 하고 있다. 환율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 그래서 다음 주 주목해야 될 부분 자체는 환율이 하락세로 1161원에서 의미 있는 하락세가 나오면 그때서부터 외국인 투자가들이 한차손에 대한 우려감에서 벗어나면서 국내 시장에서 다시 매수로 진입하지 않겠다. 물론 매수 규모 자체가 그렇게 크게 전개되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지만 1, 2천억 정도는 충분히 매수가 좀 가능하지 않겠는가. 특히 이번 주 시장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 자체는 코스닥 시장에서 매도가 많이 나왔죠. 코스닥 시장 특히 코스닥 시장은 기간 수급이 중요하다고 썼는데 오늘 또 코스닥 시장이 상대적으로 코스피보다 많이 빠진 이유 자체는 그렇죠? 기간이 계속 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코스닥 시장은 기간 매수가 중요하다고 그랬으니까 오늘 무려 기간 투자가들이 931억을 팔았어요.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이 의미 있는 반등도 안 나오고 코스피보다 더 하락폭이 크게 나타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아랫꼬리를 달고 반등이 안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하여튼 다음 주에 코스닥 시장 쪽은 기간 수급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지금 이번 주는 특히 주목해야 할 부분 자체는 전기전자 쪽에 외국인 투자가들이 거의 매수가 없었다. 항상 전기전자가 전체 매수 금액의 거의 60, 70%를 좀 차지했었는데 최소한 40%, 50% 차지했는데 이번 주는 전체 매수 금액도 줄었지만 전기전자에 대한 매수가 없었고요. 주목할 부분 자체는 제약업종이 지난주에서 이번 주에 가장 매수를 좀 하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주목할 분야는 이겁니다. 특히 이제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 집중적으로 매도하고 있는 섹터가 딱 눈에 띄죠. 화학 쪽입니다. 화학 쪽이 실적 컨센서스도 큰 폭으로 좀 하향 조정되고 있고 최근에 유가 상승에 따라서 원재료의 납사 가격 상승을 하는데 제품 가격이 올라가지 않고 있거든요. 여기다가 중국 경기에 대한 약간의 어떤 경기 부양책의 속도 조절 때문에 화학업종이 부정적으로 영향하는 부분 자체가 기관과 외국인 수급적으로 나타난 게 아닌가. 지난주도 화학업종의 매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보시게 되게 되면 업종별로 좀 나타났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화학업종을 좀 많이 팔았다고 그랬었는데 화학업종을 중심으로 경기 관련 섹터도 철강, 중국 경기에 대한 모멘텀이 약화가 될 수 있는 화학 철강업종이 2%에서 3% 정도. 그 다음에 지난주에 기관 외국인 투자가들이 집중적으로 샀던 의약품 섹터가 외국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빠진 거죠. 그래서 지난주 제가 제약업종이 특이하게 기관 외국인이 많이 샀는데 해외 쪽에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가 가장 안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기관 외국인이 산다고 그래가지고 따라 사지 마시라고 그랬었죠. 오늘 이번 주에 거의 되돌림이 나왔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에 특이한 부분 자체는 오늘 이제 건설업종이 상승을 하면서 1.3% 가장 많이 떴어요. 오늘 업종지수 건설업종이 2.2% 좀 뜨면서 그동안 부진했던 부분 자체를 좀 많이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대체적으로 이번 주 시장 안 좋다 보니까 중국발 경기 모멘텀이 안 좋다 보니까 경기 방어적인 섹터 쪽인 통신이라든가 음식료 쪽이 나름대로 선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죠. 다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번 주 이제 베스트 업종이 조금 전에 건설업종이잖아요. 건설업종이죠. 건설업종의 일봉의 흐름입니다. 이제 건설업종을 좀 볼 필요가 있는 게 이번 주 실적 현대산업개발, GS건설 실적이 괜찮게 나왔고요. 그다음에 오늘 수급을 보게 되게 되면 기관 투자가들이 가장 많이 산 게 건설 쪽입니다. 거의 한 400을 샀어요. 400을 샀고 외국인도 샀어요. 오늘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쌍끌이 매수가 들어온 업종이 건설업종, 그 다음에 운수창고 이쪽입니다. 통신은 빼야 되겠죠. 방한적인 쪽이니까. 그래서 가장 그동안 건설 쪽이 거의 올해 연초부터 반등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다음 주에 오늘 흐름이 괜찮았고 수급도 괜찮았고 그런 관점에서 좀 건설업종이 업종들을 보고 있는데 오늘 장대 양봉이 나왔어요. 장대 양봉이 나와 있는데 건설업종인데 일단은 길적으로 본다면 물량 저항선이 업종으로 따지면 이 선이죠. 118이니까 현재 지금 112니까 약 7% 정도는 어떤 업종 지수가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일단은 건설업종이 주가가 못 갔던 이유가 있죠. 일단은 해외 쪽에 수주가 거의 없다. 현재까지 1분기 말 기준으로 거의 수주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다가 국내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른 그런 영향인데 아직까지 해외 쪽에 수주는 모멘텀 별로 없어요. 최근에 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다만 이제 국내 쪽은 이번에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이 쭉 좋았던 부분 자체 국내 부분입니다. 국내 부분인데 국내는 지금 4월 달에 올해 전체 아파트 공급 물량의 30%가 분양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 분양이 미분양이 안 나고 성공적으로 진행이 되면 건설업종에 충분히 상승할 가능성이 큽니다. 왜 그러냐면 일단 건설업종의 주가가 쌉니다. 보시다시피 건설업종의 밸류션이죠. 올해 예상되는 실적 기준인데 뭐 현대건설은 PR이 11.5니까 그렇게 막 싸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업종 대표적인 종목이고 남북 경협에 대한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 GS건설 오늘 실적 발표된 PR이 6.2배인데 오늘 실적 좋게 나와 있으니까 상향 조정되면 PR이 더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대림산업, 대우건설, 삼성 엔지니어링은 프리미엄을 많이 받고 있는 거고 그다음에 현대산업개발이 오늘 실적 좋게 나왔으면 5.3배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제가 뭐 방송에 대해서 자주 언급해드린 태영건설하고 동아지리 같은 경우도 동아지리는 비싸지만은 뭐 SOC에 대한 뭐 강점을 좀 가지고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주가가 쌉니다. 근데 건설주가 주가가 못 간 이유가 이름에도 불구하고 역성장이라는 거죠. 주가 빨리 못 갑니다. 현대건설만 작년도에 16조 7천억인데 올해 17조. 그다음에 GS건설이 작년도에 13조 원인데 올해 11조로 20% 15% 감소고요. 그다음에 대림산업도 작년도에 10조 7천억인데 9조 3천억. 대우건설 같은 경우 작년에 매출액이 10조 아마 7천억인데 올해 매출액이 20% 감소입니다. 즉 역성장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가가 빠르게 가지 못합니다. 그렇지만은 주가가 싸고 실적들이 양호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워낙 또 1월달, 2월달, 3월달 소외를 받았기 때문에 뭐 다음 주에 뭐 주목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다음 주 시장 전망과 연락해서 좀 짧게 좀 말씀드리면 일단은 다음 주 주요 이슈는 일단 이슈를 점검해야 되겠죠. 조금 전에 가장 중요한 게 원달러 환율 움직이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에는 글로벌 지표 중에서 봐야 되는 것은 경제 지표입니다. 다음 주에는 주요 제조업 지표들 중국의 통계청에서 발표된 제조업 지표, 그다음 차이신 제조업 지표, 미국의 ISM 제조업 지표 지표들이 발표가 좀 되니까 지난 4월 달에 지표가 좋았으니까 근데 좀 걱정되는 게 중국의 제조업 지표가 좋게 나와도 걱정, 안 좋게 나와도 걱정이에요. 좋게 나오면 경기적으로 속도 얘기 나올 거고 또 안 좋게 나오면 중국 경기가 3월 달에 잠깐 반짝였다가 꺾이지 않겠는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일단은 뭐 좋게 나오는 게 나쁘지 않다고 봐야 되겠죠. 국내 시장은 다음 주 수요일 날이 노동절이기 때문에 휴장이죠. 휴장인데 아마 그 목요일 정도 수요일 목요일 정도 전후에 우리가 쉬는 기간 쪽에 해외 쪽에 주요 제조업 지표들이 좀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거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뭐 FOMC가 5월 1일 날 열리는데 이번에 FOMC는 금리 동결이니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클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다음 주에도 시장의 중심은 국내도 그렇고 해외도 그렇고 실적이라고 좀 봐야 되겠죠. 근데 국내 기업들의 실적은 이번 주 주요 업종 대표적인 종목들의 실적이 어느 정도 뚜껑이 열렸기 때문에 영향이 크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적을 확인해야 되고 또 실적에 따라서 일부 종목들 실적이 안 좋은 종목도 약간 변동성이 나올 수가 있으니까 실적을 확인해야지 시장이 방향이 나온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의 어떤 포인트는
지수는 크게 움직임이 전개되지는 않습니다. 클 것 같지는 않고요. 개인적으로 충분히 오늘 저점 찍었다고 보고 있는데 1차적인 지지선은 2160으로 좀 보고 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크게 2160이고 올라간다 한다 하더라도 이번 주 고점이 2230입니다. 2229라고 했으니까 그 사이에 제한적인 등락이에요. 여러분요.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국내 시장은 올해 시장은 로우 리스크 로우 리턴이에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다. 주가 안 빠집니다. 왜? 주가가 워낙 쌉니다. 대신 조금 전에 건설주를 예를 들었지만은 역성장이기 때문에 주가가 성장하지 않기 때문에 주가가 빠르게 못 가요. 우리나라는 가치주고 성장주가 아니거든요. 가치주는 뭐냐? 역발상 투자. 오늘처럼 주가가 빠질 때 사야 되는 거고요. 올라갈 때 사게 되면 쉽지가 않습니다. 이번 주 종목들이 상당히 변동성이 컸죠. 변동성 큰 자체는 주가가 올라간 종목들 변동이 컸습니다. 따라 샀다가 5%였다가 종가가 5% 빠지고 그런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무리하게 추격 매수하지 마시고 또 주가 빠질 때 두려워서 저점에 판다든가 그런 매매만 안 하면 큰 리스크가 없다 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시장도 개인적으로 735포인트와 오늘 이번 주에 고점인 765포인트의 제한적인 등락입니다. 그래서 주가 크게 하락하지 않으니까 너무 겁먹지 마시고 오히려 빠질 때 사고 올라갈 때 추격 매수하지 않으면 현재 올해 시장도 그렇고 다음 주 시장 자체도 크게 리스크는 없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시장은 지수의 제한적인 등락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중형주, 소형주 중심의 어떤 매매가 여전히 유효하지 않겠는가. 매매는 실적 호전, 실적이 괜찮은 쪽이 증권주, 그다음에 건설 쪽이 양호하고요. 그다음에 정부 정책 수혜주, 지난주에 여러 가지 나왔지만은 시스템 반도체 투자라든가, 그다음 환경이라든가 미세먼지라든가, 그다음에 중국 소비 성장과 관련된 그런 쪽에서 여전히 기회를 좀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관점에서 제가 다음 주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첫 번째 종목은 이 종목은 대한해운입니다. 대한해운인데 지금 23,700원인데요. 지난주부터 기간 수급이 집중되고 있는 종목이 대한해운이에요. PDI 지수가 바닥을 찍고 600에서 지금 860까지 올라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꾸준히 올라갈 겁니다. 이거는 23,500원대 23,500원대 사셔서 23,500원대 사셔서 23,500원이 저점 나올 것 같고요. 그 다음에 26,000원. 내년도에 의해서 실적이 급성장을 하니까 장기 투자가 가능한 주식이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스템 반도체 투자와 관련해가지고, 어제 이제 급등이 나왔다. 오늘 조정이 좀 아래 걸 좀 달았지만은 워낙 DB하이텍입니다. DB하이텍입니다. 파운드리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와 함께 파운드리 반도체 정부의 육성 정책과 함께 이 회사의 값어치가 상당히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고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반도체 회사에 비해서 거의 반 정도밖에 대만의 대표적인 TSMC가 PR 20배 이상은 지금 7배밖에 안 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기간 수급이 괜찮습니다. 오늘 차트 음봉이 나왔지만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종목 호텔 신화입니다. 자, 중국 소비 성장과 관련 종목 계속 관심 가지라고 그러는데 제가 이 시간에 이제 언급했던 종목이 뉴트리라는 종목이죠. 뉴트리는 오늘 목표 가격 도달했어요. 오늘 제가 17,000원대에서 28,000원 제시드렸는데 28,500원 고점 찍고 오늘 급락이 나왔네요. 보니까 이 종목도 오늘 급등이 나왔다가 급락이 나왔어요. 이게 따라가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뉴트리 가지고 계신 분들은 오늘 25,500원인데 24,000원대 사셔서 28,000원 매매하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은 제가 호텔 신라입니다. 호텔 신라인데 안정적인 성장주입니다. 이 종목 빠르게 가지 않습니다. 안정적으로 중장기 투자가 올해 면세점 매출 실적 성장과 함께 올해 큰 폭으로 실적이 좋아지는 회사라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G 관련 종목 중에서 서진 시스템입니다. 이 종목 저점 찍었어요. 21,500원 저점입니다. 다음 주 24,500원. 그 다음에 제가 환경 관련 종목 중에서는 BDI라는 주식이 아마 다음 주에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충분히 다음 주에 아마 급반등이 나올 수 있는 그런 기업 내용과 차트를 좀 가지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또 빠르게 좀 진행이 됐네요. 하여튼 지금 실적 시즌입니다. 주말이라든가 또 5월이라 쉬는 기간 동안에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니까 여러분들 실적을 체크하세요. 실적을 체크하시고 결국은 나중에 시장의 안정 찾으면 실적에 대한 차별화 장사가 좀 전개되니까. 그리고 제가 만약 실적에 체크가 안 되신 분들은 제가 일요일날 무료 공개 방송이 있습니다. 이토마토 홈페이지에 안내가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고맙습니다.